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삼상교류 회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삼상교류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N극과 S극의 자극이 있는데요. 이곳이 A상이고요. 이곳이 B상, 이곳이 C상인데요. 이런 방향으로 돈다 볼게요. 자, 그럼 이 A상을 기준으로 보면요. 자, 지금 현 위치에서는 기전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하지만은 이 N극과 만나는 지점에서 가장 큰 전압을 나타내겠죠.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B상이 이렇게 돌아서 이제 A상의 위치에 왔어요. 그러면은 자, 이 간격이 120도이기 때문에 이 B상은 120도 떨어진 이 위치에 있을 때 0V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B상이 더 돌아서 자, 이 N극과 만난 시점에서 자, 이렇게 기전력이 발생해서 이런 모양으로 발생해요. 그 다음에 이 C상이 이 B상과 비교했을 때 이 120도만큼 뒤쳐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더 돌고요. 이만큼 더 돌면 240도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120, 120, 240도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삼상교류 회로는 서로 120도 간격, 즉 3분의 2파이가 되는 겁니다. 이 간격으로 배치하여 회전을 시키면은 크기는 같지만은 120도의 위상차를 가진 정연파 기전력이 발생하는데 이를 대칭 삼상교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삼상교류의 표시법이 있는데요. 먼저 이 VA라는 것을 표기를 하게 되면요. 자, 이 크기가 V라고 볼게요. 그러면은 이 V에다가 여기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0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VB 같은 경우에는 자, VA보다 120도 뒤쳐져 있죠. 그래서 VB는 V에 마이너스 120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 VC는 이 VA보다 자 120도, 120도 해서 240도가 뒤쳐져 있어요. 그래서 VB는 V에 마이너스 240도. 자,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요. 뭐 기능사편에서는 이걸 전문적으로 알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삼상교류 회로에서는 이만큼 120도만큼 위상차가 있다고 이렇게 암기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하나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럼 문제를 잠깐 보겠습니다. 대칭 삼상교류를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일단 이런 문제가 나오면 120도만 먼저 찾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120도 찾으셨죠. 원이 360도잖아요. 하지만은 이렇게 3등분을 하기 때문에 120, 120, 120 하니까 120도의 간격이 맞겠죠. 그래서 한번 읽어드리면은 동시에 존재하는 삼상의 크기 및 주파수가 모두 같고요. 상차가 120도 간격을 가지고 있는 교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삼상교류의 결선법이 있는데요. 자, 삼상교류의 결선법은 이 Y결선이 있고요. 델타 결선이 있고 V 결선이 있는데 매우 중요하고요. 시험 문제 출제도 굉장히 자주 됩니다. 이 부분을 공부 안 하시면은 한 3문제, 한 5점 정도가 틀리고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이 Y결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Y는 자,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별 모양이라 해서 성형결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Y결선은 성형, 즉 별 모양이라 해가지고 성형결선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 Y결선을 보시면요. 자, 이렇게 A상이 있고 B상이 있고 C상이 있어요. 그래서 자, 이곳과 이곳과 이곳에서 각자 120도 위상차를 가진 전압 및 전류를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모양이 Y 모양이기 때문에 이제 Y결선이라 하고요. Y결선의 특징을 보면요. 이렇게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모양의 결선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지점을 중성점이라 합니다. 중성점. 왜 중성점이라고 부르냐면은 자, 이곳 A상과 B상과 C상이 서로 동일한 크기로 나가고 있죠. 힘의 평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무게 중심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지점에서는 자, 평형 상태일 때는 자, 전류도 0이고 전압도 0, 즉 제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로. 자, 이 VP라고 써진 부분들 있죠? 자, 이 부분을 VP라고 쓰고 상전압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 IP도 똑같이 IP 쓰시고 상전류라고 불러요. 상전류. 상에서 흐른다 해서 상전류, 상에서 발생한다 해서 상전압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A, B, C 이 지점에서 봤을 때요. 이곳에 선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 놓은 겁니다. 선을 이렇게 연결을 해놨고요. 자, 선을 연결해 놨기 때문에 여기 부분은 IL이라고 쓰고 선전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선과 선 사이에 걸리는 전압 보고 VL이라고 쓰고 선간 전압이라고 불러요. 선과 선 사이에 발생하는 전압이라 해서 선간 전압이라 하고요.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곳 상전류를 기준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곳 중성점에서 제로 0에서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 방향으로 나와서 이 방향으로 가죠. 그러면은 키르호프 제1법칙에 의해서 이 전류나 똑같겠죠. 그래서 상전류 IP와 선전류 IL은 서로 같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선간 전압을 볼 건데요. 이 선간 전압 VL은 이 지점과 이 지점에 있는 선간 전압 하나만 볼게요. 이곳 A상의 VP를 보시면요. A상의 기준이기 때문에 자, VP의 0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전류가 지금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간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곳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고 이곳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이 B상의 VP 같은 경우에는 A상의 VP와 방향이 반대죠.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VP고요. 자, 그 다음에 120도 뒤진다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120도. 자, 얘를 계산을 해보시면은 루트 3의 VP가 나옵니다. 자, 얘네들은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우리가 외울 것은 VL은 루트 3 VP와 같다. 이것만 외워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선간전압 VL은 루트 3 VP가 되는 거고요. 선전류 IL은 상전류 VP와 똑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 두 개는 반드시 외워두시고요. 선간전압 VL은 상전압 VP보다 자, 이거 계산은 원래 30도거든요. 자, 하지만은 자, 30도 앞서거든요. 이 부분은 기능사 시험에서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 남으실 때 한 번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효전력, 즉 소비전력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단상에서는 유효전력 P는 VI 곱하기 코사인 세타 와트였죠. 그러면 이거 하나가 P가 되는 거고요. 전력 P. 얘도 P를 발생하고 얘도 P를 발생해요. 세 개이기 때문에 자, Y결선일 때 유효 전력은 이 전력 P 3개를 더해 놓은 것 같다. 3P가 되는 거고요. 이곳에서 전력이 VP 곱하기 IP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얘의 3배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곳 상전압 VP는 자, 이곳에서 보시면은 자, VP는 루트 3분의 1에 VL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VP에다가 요것을 대입을 시키면요. 3 곱하기 루트 3분의 1 곱하기 VL 곱하기 그 다음에 IL과 IP가 똑같았죠. 그래서 여기 IL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얘를 계산하시면 이거 약분돼서 루트 3에 VL 곱하기 IL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이 관계식도 한 번씩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문제, 평형 3상 교류 회로에서 Y결선할 때 선간전압과 상전압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봤죠. VL과 VP의 관계도 알아보고요. IL과 IP의 관계를 알아볼게요. 여기서 외우기 가장 편한 게 IL과 IP가 같겠죠. Y결선일 때는요. 그래서 얘는 반드시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VL과 VP가 있으면은 VL이 VP보다 루트 3배가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답은 VL은 루트 3 VP 이렇게 암기해 두시면 되고요. 자, 2번 문제. 3상 교류를 Y결선 하였을 때 선간 전압과 상전압, 선전류와 상전류의 관계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그럼 먼저 쉬운 것부터 보셔야 돼요. 선전류와 상전류는 모두 똑같죠. 그러면은 전류 봤는데 똑같지가 않죠. 그래서 얘네들은 탈락이 되고요. 그러면 제가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3상 Y결선의 회로가 있을 때요. 선을 밖에서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이가 VL, 선간전압이 되는 거죠. 이 선간전압은 자, 보겠습니다. 얘도 물고 있고 얘도 물고 있고 요 놈들보단 크겠죠. 그래서 선간전압이 더 큰 겁니다. 선간전압은 상전압보다 루트 3배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3번 문제, Y결선에서 상전류와 선전류의 관계는 이거 쉬웠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YY 결선 회로에서 선간전압이 200V일 때 상전압은 몇 볼트인가? 먼저 이렇게 3개의 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선이 연결되어 있죠? 자, 여기가 VL이라고 쓰고 저희는 선간 전압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선간전압 VL은 상전압 VP보다 몇 배? 루트 3배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자, 근데 이번엔 상전압 물어봤죠. 그러면은 VP는 루트 3을 이쪽으로 넘겨주면은 루트 3분의 1에 VL이 되겠죠. 그래서 루트 3분의 1 곱하기 VL이 선간전압 200V죠. 200 하고 계산을 하시면요. 자, 분수 표시 하시고 1 나누기 루트 3
그 다음 곱하기 200 하고 누르시면은 115.47이 나오죠. 115.47V가 나오죠. 그래서 답은 2번 115V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성형결선에서 성형결선은 별 모양이다. 그래서 Y결선이라 한다 했습니다. 상전압이 115V인 대칭 삼상교류의 선간전압은 VL은 VP보다 루트 300가 크다 했죠? 자, 루트 3 곱하기 115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은 루트 3에 곱하기 115 하고 엔터 하시면은 199.18이 나오겠죠? 199.18V가 나옵니다. 그래서 약 몇 볼트? 200V가 되겠죠? 6번 문제 보겠습니다. 200V의 삼상 3선식 회로에서 저항 R이 4ohm이고요. 리액턴스 XL이 3ohm에 자, 부하 3조를 Y결선 했을 때 부하 전류는? 하고 물어봤죠. 자, 그러시면 저도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드릴게요. 먼저 저항이 4ohm이 있습니다. 저항이 자, 4ohm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유도성 리액턴스가 코일이겠죠. 자, 코일이 있는데 얘가 XL이 3ohm이란 이야기죠. 그 다음에 Y결선을 했대요. 이렇게 Y결선을 했습니다. 이때 이렇게 선을 연결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요. 자, 200V에 자, 200V라고 하면은 얘가 부하니까 전기를 쓰는 애예요. 자, 먼저 어떤 삼상 모터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곳 4ohm과 3ohm에 있는 부분이 이 내부예요. 이 내부에 이런 모양으로 Y결선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 외부는 이 모터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전압이나 전류를 측정하려면 이 안을 열어보고 측정하는 게 아니라 이 바깥에서 전압도 측정하고 전류도 측정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자, 아무런 말이 없이 200V다 뭐 380V다 뭐 이런 전압이 나오면은 무조건 선간 전압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이야기인 즉슨 이 선과 이 선 사이의 선간 전압이 200V란 이야기죠. 그러면은 이곳의 상전압 VP는 어떻게 되죠? 루트 3분의 200이죠. 그래서 이 VP를 계산하시면은 루트 3분의 200V가 되잖아요. 이때 부하전류 I는 부하전류 또한 이곳이 부하전류인데요. 얘가 선전류입니다. 선전류. 그 다음에 얘가 흘러 들어가서 이렇게 흘러 들어가겠죠? 그러면 얘는 상전류가 되는 거고요. 상에 흐르면 상전류, 선에 흐르면 선전류. 이 선전류와 상전류가 모두 똑같다 그랬죠. 전류 I는 Z분의 V가 되겠죠. 그러면 임피던스 Z는 3대 4대 5가 되겠죠. 그래서 5분의 자, 전압 V 같은 경우에는 이 전압 재지 마시고요. 이 부분만 계산하니까 상전압으로 재야 되겠죠. 그래서 루트 3분의 200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자, 계산기에 입력하시면은 먼저 분수 표시 누르시고 분수 위에 또 분수가 있죠. 그래서 한 번 더 누르시고 200 나누기 루트 3 이렇게 하시고요. 나누기 5 하고 엔터 누르시면은 23.09가 나오죠. 얘를 계산하니까 23.09A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23.1A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7번 문제 YY의 평형 회로에서요. 자, 상전압 VP가 100V이고 부하가 8 더하기 J의 6ohm이면 선전류는 얼마가 되겠는가 하고 물어봤죠. 그러면은 먼저 선전류 IL은 IP와 같다. 이 식이 하나 있었고요. 선간전압 VL은 VP보다 루트 300 크다. 이런 식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림을 또 그려보면요. 8ohm의 저항과 6ohm의 리액턴스가 있죠. 8ohm의 저항이 있고요. 자, 코일이 있는데 얘가 제2의 6ohm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Y결선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Y결선이 되어 있는데요. 선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VP가 100V입니다. 그러면은 이곳 임피던스 이 부분에 걸려있는 전압이 상전압 VP가 되는 거죠. 얘가 100V란 이야기죠. 이때 흐르는 자, 선전류 IL은 어떻게 되겠는가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곳의 상전류를 먼저 구해 볼 거예요. 자, 상전류 IP는 임피던스 Z분의 VP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임피던스 Z는 6대 8대 10ohm이 되는 거고요. 자, VP는 100V에 주어졌죠. 100 하시면은 10A가 되겠죠. 이곳에 흐르는 상전류 IP는 10A가 되는 건데요. 상전류 IP는 10A가 되는 거니까 선전류도 10A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 10A가 됩니다.
다음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선간전압이 210V, 선전류가 10A의 Y결선 회로가 있다. 상전압과 상전류는 각각 얼마인가 하고 물어봤죠. Y결선입니다. 가장 쉬운 게 뭐였죠? 전류는 똑같았어요. 자, 첫 번째 IL과 IP는 똑같다. 그러면 선전류가 10A 하면은 상전류도 10A 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답이 안 되겠죠? 자, 두 번째, 선간전압 VL은 상전압 VP보다 루트 3배 크다. 그러면 2번 식에서 자, VP는 루트 3분의 1의 VL이 되겠죠. 그래서 루트 3분의 1 곱하기 210V 하고 계산을 하시면요. 1 나누기 루트 3, 그 다음에 또 빠져나오셔서 곱하기 210 하고 엔터 누르시면은 70루트 3이 되겠죠. 자, 변환키 한 번 더 누르시면은 121.24V죠. 121.24V. 자, 그렇기 때문에 120V 얘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음 9번 문제 보겠습니다. Y결선의 전원에서 상전압이 100V인 때 선간전압은 약 몇 볼트인가? 전압을 물어봤죠? 선간전압 VL이 루트 3의 VP가 되기 때문에요. 자, 루트 3 곱하기 VP가 100V죠? 그래서 100을 곱해 주시면은 루트 3 곱하기 100 이렇게 하시고 엔터 누르시면은 173.20이 나오죠. 173.20V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173V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자, Y결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델타 결선, V 결선도 시험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요. 서로 중복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